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한 400, 뭐한 2월에 3월에 400이 나왔다. 그럼 저는 깨끗이 하지 말라고 해요. 이게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토익이 굉장히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그쵸, 그 그쵸. 시장을 선점해버리면 이 지금 이 친구들이 토익 960을 맞을 것 같았으면 이미 입시 때 이미 수능 1등급을 좋은 데 맞아요. 갔겠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팬이메토 제주꾼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장소에 찾아오게 되었어요. 바로 미대편입 학원인데요. 한번 저랑 미대편입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그럼 함께 가시죠. 그러면 잠시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미대편입 홍대의대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. 네. 그 미대편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미대 편입은 뭐 디자인 계열 그리고 순수 계열 이렇게 미대를 총칭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하는 게 미대 편입이고 비전공자들도 사실은 편입을 통해서 많이 그 미대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그 보통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그 미대 편입하는 준비 기간, 그 기간이 대략 어떻게 돼요? 3, 4개월 정도는 그래도 입시 경험이 있는 친구들, 입시 미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하고 실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월 달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죠. 물감을 다루거나 뭐 이렇게 제 표현 재료들을 좀 다룰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예상 주제들, 네. 그러니까 보통 기본 주제 내지는 예상 주제들이 한 보통 20개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. 꼭 전공자만 있진 않을 텐데 네.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편입 합격에 네. 좀 잘 되는지 궁금해요. 타전공자, 네, 그러니까 타전공자. 비전공자 그쵸, 이런 그쵸. 친구들이 최근에 상당히 유입량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반에, 그러니까 한 강의실에 뭐 한 20명, 30명을 치면 네. 타전공이 많아야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. 불과 한 한 달에는? 7, 8년 전까지만 해도. 네. 근데 최근에는 타전공이 한 20% 정도 가까이 돼요. 굉장히 많죠. 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, 그러니까 요즘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요즘 적성을 찾아서 학생들이 오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타전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서울 주요대에 있는 친구들, 이제 학벌이 좀 있죠, 네, 기본적으로. 있죠.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 자체가 상담할 때부터 토익이라는 게 막 950, 960 뭐 이렇게 찍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처음부터 있죠? 네네네. 와.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 영어 위주의 대학이 일단은 굉장히 이 친구한테는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. 오히려 그렇네요, 진짜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성신여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토익만이었어. 토익 100%거든요. 100%요. 토익 100%였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1차가 컷오프가 있는데 1차에서 정원의 6배수. 그러니까 만약 한 명 뽑으면 6명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으면 6명 안에 일단은 그 줄 세워가지고 토익으로 자르다 보니까 토익이 작년 기준으로 950, 60까지. 미대 편입인데요? 미대 편입인데. 어마무시하네, 네, 진짜.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친구들이 네. 시장에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돌아다녀요. 한 10명 정도 돌아다녀요, 한 해. 미쳤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실기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게 진입할 수 자체가 없어요. 토익을 내가, 그쵸.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타전공에서 내가 비록 실기는 내가 실기력이 모자르지만 이제 가고 싶다.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익이라는 영어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대학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이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고, 그다음에 타전공인데 불구하고 이제 좀 지방되거나 아니면 좀 그 영어 실력이라는 게 좀 약간 미비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. 꽤 있는데 작년에도 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2명 다 타전공이 들어서 과기대 디자인학부 5명 모집에 저희가 2명이 합격했는데 대박. 2명 전부 다 타전공이었어요. 타전공.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실기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요. 그러니까 아예 뭐 시립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에게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압도적인 데보다는 여기는 실기가 꽤 높기 때문에 700대 후반 뭐 이런데 실기로서 극복을 한 거죠.
그런 친구들이 타전공이 많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미대 그 전에 전문대 학생들이랑 90% 정도 돼요. 이게 미대 편입하려는 진짜 학생들. 많구나. 네. 전문대 학생들이랑 90% 정도 되고 지방 4년제 내지는 타전공이 한 10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전문대 중에 사실은 실기 전형하는 학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전문대에서 뭐 전공을 디자인을 했지만 사실은 입시 실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한 60% 정도 돼요. 거의 다 없구나. 그러니까 타전공이나 뭐 이게 크게 그런 네. 장벽이 없어요. 장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네네네. 거네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전공도 열심히 해서 잘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고졸인 경우에 내가 나이가 좀 있어. 그래서 네. 편입을 하고 싶어. 네. 하지만 고졸인 경우에 학점연제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학점연제를 통해서 하기 취득했어도 학교에서 이렇게 잘 붙여주는지가 궁금해요. 근데 이게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격이 패자부활전이거든요. 아, 패자부활전.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어쨌든, 그렇게 표현해요. 그렇죠. 항상. 맞아요. 패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네. 한에서 주류권으로 올라가는 패자부활전이어서 네. 뭐 약간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약간 하향 평준화된 네. 여기에서의 다시 재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.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별로 없고요. 중요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학원제를 통해서 학점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전문학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학사 자격을 획득해서 편입 자격을 만들고서 일단 그게 첫 번째죠. 그리고 그쵸, 자격이 그쵸. 돼야지 되는 거니까. 네.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어차피 제로 베이스에서 실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뭐 똑같다고 저는 그냥 똑같은 거네요. 네네. 그럼 어쨌든 뭐 학위에 있다 쳐도 네. 성적, 그러니까 네. 전적 때의 성적 이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을 텐데 네네네. 반영이 좀 많이 되나요? 그거는 뭐 잘 아실 텐데 네. 뭐 그 성적이 반영된다는 거는 일단 미대 편입 쪽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. 거의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저희 서울 수도권 네. 편입은 사실 서울 수도권 위주가 그쵸. 편입이니까 맞아요. 서울 수도권대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아예 전형에서 그러니까 학점이 없어요. 그냥 아예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우리 입시로 따지면 내신이 그냥 반영이 아예 전형에서 일도 안 없는 거죠. 되는 네, 거예요? 1도 안 들어간 거죠. 그리고 뭐 한양대 40%,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중앙대 20%, 뭐 이런 식으로 그 강물에 콩나듯 네.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아. 저희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2명 모집에 2명 다 최초 합격을 했었어요. 와우. 60, 그러니까 실기 60에 학점 40. 아. 근데 이 친구들의 성적이 3.2, 3.8이었거든요. 그러면 3.8은 100번 양보해서 3.8을 그냥 그래 정말 실기가 날고 겪구나. 네. 경쟁률도 41이 넘었거든요. 그러면 절대 우리가 40%라고 봤을 때는 3.8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네. 100번 양보해서 실기 탑이었구나. 정말 탑 오브 더 탑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되 맞아요. 하면 그냥 그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데 네, 그렇죠. 3.2는 그쵸, 사실은 그쵸. 우리가 입시로 비교해 보자면 네. 수능이 한 7등급? 그 정도구나. 아니 내신이 한 7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. 아. 근데 그럼 내신 7등급으로 한양대 갈 수가 없어요, 사실. 말이 안 되죠. 현실적으로는. 그러니까 네. 한양대는 40% 뭐 성적이 40%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없구나. 그냥 거의 60%가 다 그냥 먹어간 그쵸. 거네요. 실질 반영률이 없구나. 2011년 이후로는 모든 대학들이 학점을 아예 전형에서 빼버리거나 네. 있어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거든요. 네. 이제 미대 편입 같은 경우는 영어가 반영이 안 된 학교도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그렇죠. 거의 3분의 2 정도는 실기와 학점이 들어가고 그렇구나. 한 3분의 1 정도가 영어가 같이 반영되거든요. 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네. 영어가 안 들어가 전형에 반영이 안 되는 학교는 그냥 다 실기 100%라고 보시면 돼요. 아까 한양대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그래서 이제 영어 들어가는 학교들은 사실 영어를 잘해야 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퍼센테이지보다 영어의 그 반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들이 그 영어를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학교 레벨 뭐 네임 학교 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대부분 영어를 보통 봐요. 아, 뭔지 알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일단은 토익이라든지
토익은 일단 한 900점대 이상. 무조건. 이게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토익이 굉장히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그쵸, 그 그쵸. 시장을 선점해 버리면 그러면 그 이미 그 미래에 꿈을 안고 실기를 많이 했었던 학생들이 진입 자체를 못해요. 너무 좀 그렇네.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1차에서 영어를 끊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가 그쵸. 없구나. 이 지금 이 친구들이 토익 960을 맞을 것 같았으면 이미 입시 때 이미 수능 1등급으로 좋은 데 맞아요. 갔겠죠, 그죠? 진짜 맞는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토익을 네. 900점 내가 만약에 뭐 2월에 만약에 편입 시작한다 그랬을 때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한 400, 뭐 한 2월에 3월에 400이 나왔다. 그럼 저는 깨끗이 하지 말라고 해요. 왜냐면 네. 400에서 900 나오는 건 거의 사실 왜냐면 7등급에서 1등급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. 거의 그죠? 희박하죠. 거의 희박하죠. 그러니까 아니 그 사례가 나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네네. 할 말이 없는데 뭐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근데 네. 한 2, 3월에 한 700대 정도 이상이 나온다. 그러면 해볼 만은 하죠.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전 좋겠습니다. 일단 편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. 보통 복수 지원인데 네. 그 미대 편입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내가 원하는 학교 다 지원 가능한 걸까요? 입시는 음. 가군, 나군, 다군이잖아요. 네,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가에서 하나, 나에서 하나, 네, 다에서 하나. 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좀 찢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쵸, 그쵸, 그쵸. 선택지가 딱 이렇게만 있으니까. 음. 근데 편입은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일이 겹치지만 않으면 그냥 다 시험 볼 수 있어요. 외부 사람 처음에 볼 때 편입이 경쟁률 어마어마되는데 편입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죠. 네. 근데 보면 견형일이 겹치지 않으면 다 시험 보다 보니까 인서울 네. 수도권 캠퍼스만 치더라도 많으면 12개까지 볼 수 있어요. 4군데 합격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중에 4군데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등록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추합이 계속 돌죠, 그죠? 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캠퍼스 일단은 편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그 경쟁률을 봤을 때는 해볼 만하다는 거죠. 훨씬. 네. 아무래도 그 대학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취업과도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. 네. 내가 편입생인데 취업에 불이익이 가는지가 가장 궁금해해요. 혹시 미대 편입 그런 게 있나요?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걸렸던 점이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학원이라든지 학생을 가르쳤던 게 지금 20년이 됐거든요. 오래됐구나.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빅데이터가 많이 쌓였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쵸, 그쵸. 제자들도 엄청 많고 네. 그다음에 학교를 군데 여러 학교들을 다 보내봤고 네. 또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또 연락도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들려오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없다고 생각해요. 특히 차별 같은 게. 네. 근데 이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미대 디자인 계열이라는 게 네. 사실 대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. 대기업에서 그렇군요. 대기업에서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디자인 전문회사, 디자인 에이전시 뭐 이런 회사들을 많이 다니는데 네. 그 중에서도 뭐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다니고요.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네. 한국타이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네.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간 친구들도 꽤 많아요. 큰 회사를 다 갔네요. 다. 네네네. 이게 바로 그 뭐 인턴십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또 학교 가서도 또 열심히 해요. 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네. 그렇게 해서 잘 가는 친구들도 잘 가고요. 아니면 이제 좀 측면 공격?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견기업부터 이렇게 네. 차근차근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대기업으로 들어가는. 스펙을 좀 쌓고 가는 거구나.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학생 막 상담을 오거나 네.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도하는 학생들한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적성입니다. 적성. 그러니까 적성과 소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. 적성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, 적성 내가 좋아하는. 소질은 내가 잘하는 거. 음. 근데 적성과 소질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너무 좋죠. 내가 좋아하는데 심지어 잘하기까지 하면 좋죠. 근데 세상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. 그쵸.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적성은 있는데 소질이 없거나 소질은 있는데 적성이 없거나 이랬어요. 근데 여기서 선택은 뭐냐면 적성입니다. 적성. 왜냐면 이걸 한번 선택하면 졸업해서 계속 이 바닥에서 네. 그 생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하면서 네네. 동시에 생계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성이라는 동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. 그쵸. 그렇죠. 그래서 정말 시각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만약 공예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공예가 너무 좋은데 엄마가 뭐 취업 때문에 시각을 한다고 이러면 나중에 좀
결과가 좀 좋진 않더라고요. 이게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를 보면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 해도 적성. 미대 편입을 하고 싶으면 미대 편입 하세요. 자기 하고 싶은 애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미대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럼 나는 뭐 경영이라든지 뭐 영문이라든지 네. 그럼 글로 가세요. 그러니까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성 뭐든지 기준은 적성으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는 얘기라고 뭘 생각하고 하든 간에. 있어요. 네, 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. 네.